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있다. 그가 모든 것을 밝히고 그리고 동양대 교수직을 사퇴해야 된다. 남편도 말할 것도 없고. 왜냐? 그가 보여준 어떤 그 공직자 부인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공직의식의 훼손, 그리고 어떤 그가 상징하는 이 괴물 같은 스펙 문화의 왜곡,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가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서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는 조만간 이 정 교수가 검찰에 소환이 되면 이 사모펀드, 그 다음에 논문, 장학금, 거의 의혹의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옆에 정경심 교수에게 던지는 5가지 질문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남편이 촛불혁명 정권의 2인자가 된 직후에 10억 원을 묻지마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공직의식의 결여, 정 교수의 정신세계. 이 좌파 세력은, 문재인 좌파 정권은 촛불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은 촛불혁명 정권의 2인자입니다. 민정수석은 당시에 권력기관의 개혁,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권 핵심에 대한 일종의 감시.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사회주의 성향이 담긴 문재인식의 헌법 개정안 마련. 그리고 검찰과 경찰, 이 수사권 조정, 공직수사처 설치, 이런 정권의 핵심 과제들을 다 틀어지고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보다도 더 파워가 막강한 사실상의 정권 2인자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이 좌파 정권이 얘기를 하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을 해보면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혁명의 꿈을 꾸고 최순실 촛불 사태를 이용을 해서 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 혁명 정권이 내세우는 구호는 서민을 위한 것이요, 국민을 위한 나라요, 새로운 나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과제를 선전해내는 그 정권의 2인자가 더군다나 본인, 이 조국 본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도 정의당의 서민을 위한 정치인의 상징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노회찬의 후원 회장을 맡을 정도로 이른바 이 서민 좌파성 정치 구호에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남편이 이 정권의 2인자가 됐는데 그 부인이 민정수석 임명 직후에 2달 만에 10억 5천만 원의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서민들은 평생 제대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겨우 평생 수억 원인데 1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묻지마 투자에 던져버릴 수 있는 어떤 이 완전히 그 의식의 결여.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저런 끝없는 탐욕을 보이는, 재산이 조국의 신고 재산은 56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약 40억 원에 해당되는 거액은 부인 정 교수의 재산입니다. 군인 출신의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포함한 유산을 물려받았고 그 40억 재산의 상당수가 예금입니다. 아니 그저 평범하게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거나 아니면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수익성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 금융회사들, 은행 또는 증권회사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펀드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나든. 시청자 여러분, 조국의 오촌 조카 그리고 이 펀드의 사장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을 포함을 해서 펀드의 핵심 3인이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 보면 이 펀드에는 여러 비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조국 부인은 자신이 아무리 순수한 마음에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조국의 처남 3억 5천만 원을 포함을 해서 모두 이 14억 원이 투자된 이 펀드가 일반 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떤 오해와 어떤 구설수를 불러올 것인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 고위공직자 부인으로서 감각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자, 그리고 세 번째, 딸이 4년에 걸쳐서 모두 2천만 원의 거액의 장학금을 받은 것들, 이런 것들, 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논문의 제1저자로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장학금, 이런 것들은 엄마와 긴밀히 상의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딸의 스펙 마련을 포함을 해서 딸과 관련한 모든 것을 어머니는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논문 같은 문제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했거나, 장학금은 딸이 그런 장학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엄마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재산이 56억 원이나 되는 집안의 그런 딸이 저런 장학금을 싹쓸이 하는데 엄마가 동조, 방관 내지는 협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아침에 또 알려진 얘기입니다. 조국의 딸이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 동양대학교 총장의 봉사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학교에서 무슨 봉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엄마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이것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데에 자기소개서의 또 자료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스펙 괴물 조국의 딸, 자, 그리고 그 스펙 괴물의 제조자 조국의 부인. 제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영문과 교수니까 영어만 가르치면 끝입니까? 진로 상담을 하고 또는 스펙 때문에 고민을 하는 동양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는 장관들의 부인들로 양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봉사, 각종 어려운 것을 살피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양지회. 물론 그것도 이제 정책인 의미가 담긴 활동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일을 했으며 유경수 여사는 남긴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남편 대통령을 뒷바라지했던 유경수 여사와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코 여사. 정경심 교수의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유경수 여사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동안에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더 나아가서 이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질적 지배를 조국 장관 부부가 한 것이 아니냐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서 상황이 정말이지 심각해졌습니다.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을 기억하십니까? 50억이 넘는 돈을 코링크, 그리고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오촌 조카 조범동이 횡령한 금액 중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동안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즉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초기 설립될 당시죠.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범동의 아내에게 5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코링크가 설립되고 2017년도에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주죠. 여기에 정 교수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는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아서 총 5억 원의 자금을 코링크 유상증자에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에 총 10억 원의 돈을 밀어넣은 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정 교수는 아마 자신이 투자했던, 아니 빌려줬다라고 얘기하는 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검찰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조범동의 아내에게 5억을 돌려받고 자신의 동생에게 3억을 받아야 하는데, 코링크의 실질적 운용을 담당했던 조범동이 횡령한 회사 돈 50억 중에서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바로 업무상 횡령의 공범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업무상 횡령액이 5억 원에서 50억 미만의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만약 50억이 넘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50억 이상의 횡령으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았으니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은 어느 정도 법원을 통해 입증이 되기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 횡령액 중에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돌아갔으니 최소한 횡령의 공범으로 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1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해석은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정 교수와 두 자녀가 2017년 7월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뒤로 해당 금액을 보전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상황을 살짝 언급합니다. 2017년 7월이 언제입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임 중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10억 5천을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이 돈 중 10억 원을 뒤로 돌려받았다면 이 돈은 뭐가 될까요?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최경환 의원, 과거 경제부총리이던 시절이죠. 국정원 예산징에 도와주는 대가로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1억 원입니다.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합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싸고 관계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형량이 선고되었던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뇌물죄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뇌물죄를 어디까지 어떤 직무관계를 두고 봐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정말이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 때 그리고 그 사건을 총괄 수사해왔던 수사팀이 이런 뇌물죄를 적용해서 엄청난 형량을 이끌었던 바로 그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수사팀이었고 지금은 바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특수부가 조국 부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범위한 업무에 관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10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수수했다면 부부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횡령의 공범을 넘어서 뇌물로 검찰의 칼끝이 향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처럼 적폐청산을 외쳤던 이들이 이제 그 방식 그대로 청산을 당하게 될 상황이 놓인 듯 보입니다. 과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받았다는 이 10억 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제 곧 정경심 교수가